지난 2015년 4월 2일 비상학생총회가 열렸습니다. 16년 만에 성사된 학생총회가 개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생총회란 총학생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재적 인원 10분의 1, 즉 우리 학교 학생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되는 겁니다. 학생 대표가 학교에 직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인 건데요. 총학생회는 학생총회의 개최 이유에 관해 학교에 문제점들이 많아 학우들의 불만이 쌓였고 결국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학생중심은 세 가지 핵심 요구안과 함께 학생 및 단과대학별 요구안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핵심 요구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수면실과 휴게실 부족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이유로 수면실과 학과실, 그리고 몇몇 동아리방이 사라졌고 그에 따라 학우들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업이 거의 3시간 연강인데다가 한 번 쉬게 되면 3시간 동안을 어디서 있을까 헤매게 돼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수면실에 있으면 강의 시간 전에 체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휴게실에서 친구들과 공부도 할 수 있고 잠깐 동안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카페에 결국 가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소비가 생겨서 학생으로서의 그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학생총회 안건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 모두 수면실 및 휴게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요. 우리 학교 수정 캠퍼스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서 휴게실과 수면실이 각각 36%, 그리고 학과실이 28%를 차지하며 휴게실과 수면실이 가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운전 캠퍼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휴게실이 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운전 캠퍼스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학우들의 휴게 공간 부족 문제는 심각했고 결국 총학에서는 학생총회 핵심 요구안으로 휴게 공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면실과 휴게실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수정 캠퍼스의 경우엔 과학관과 현정 애국관, 그리고 제1학생식당이 비어있는데요. 또한 운전 캠퍼스는 예비실이란 이름으로 42개의 강의실이 비어있는 등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들을 학교와 협의를 통해 개방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면실과 휴게실로 바꾸어 나가자는 방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 문제는 등록금 인하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 인하 실태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등록금 5% 인하, 2014년에는 0.38% 인하, 그리고 2015년에는 동결됐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 측은 들어오는 돈은 줄었고 나가는 돈은 늘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더 인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단 말과 달리 학교는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전국 대학 중 누계 적립금이 10위 안에 드는 일명 부자대학이라고 칭해지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쪽의 의견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원을 학생 측 위원과 학교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야 하는데요. 또한 현재 회의록 규정인 학생위원 1, 교수위원 1과 같은 익명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덕성여자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등 인근의 많은 대학들이 이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되면 위원분들 같은 경우도 한 분 한 분이 발언을 하실 때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발언을 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외부에 공개되는 회의록이 익명이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등심 회의록 같은 경우도 학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관할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의록에
위원들을 그냥 뭐 A 위원, B 위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임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학우들은 논란이 됐던 심하진 총장의 재임 불가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학우들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학에서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일단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각 주체별로 총장 후보를 추천을 하면 논의를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총추위는 교수, 직원, 동문, 학생, 대표들이 모두 동수로 구성되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모두 골고루 반영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구안뿐만 아니라 사물함 보증금 환급 문제와 미술대학 내 안전보장 및 시설 완화, 그리고 성적 백분율 기준 완화 문제 등 학생들의 요구안 또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총회 이후 지금 성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핵심 요구안이었던 수면실과 휴게실 문제는 지난 4월 22일 요구안에 대한 1차 답변을 학교로부터 수신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온 1차 답변을 살펴보면 4월 30일에 모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해 원하는 학우들이 많다면 수면실과 휴게실을 모두 개설하고 아닌 경우엔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4월 30일 공청회가 개최됐고 50여 명의 학우들이 모였지만 운전 캠퍼스의 휴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는 등 부족한 점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교는 공강 시간에 강의실을 세미나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성신관 복도 중앙 로비에 휴게 공간을 확충해 학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우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강의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수면실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휴게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휴게실은 마련됐지만 수면실은 아직 신설되지 않았는데요. 수면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수면실 사용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학우들은 수면실은 여대만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피곤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핵심 요구안인 등록금 문제는 지난 5월 6일 대학본부에서 직접 등록금 운영 내역과 설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제1회 교수학생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성신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봐도 교수학생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학우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안건 또한 별다를 바 없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김도영 교수가 후보로 등록됐지만 실패로 돌아간 건데요. 지난 7월 22일 수요일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는 날 결과적으로 심하진 총장의 3연임이 결정된 겁니다. 민주적이고 학우들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부활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과연 실질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이 연장됐는데요. 또한 수전 캠퍼스 학생회관 1층 사물함과 운전 캠퍼스 비동 지하 1층 사물함이 학기별 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됐던 것에서 학기 종료 후 돈을 반환받는 보증금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하는 미술대학교 학우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자정 이후 수전 캠퍼스 정문을 개방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적 백분율 기준 또한 완화됐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학교 학우들의 작은 노력으로 비상학생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떠한 점들이 변화되었는지 학교 측에서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사항들은 없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학우는 몇 없을 겁니다. 학교와 학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학교가 없다면 학생은 존재할 수 없고 학교 역시 학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학생 역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심을 갖고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EBS의 김민정이었습니다.